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를 설명해보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아끼는 부분이어서 자리를 잡고 하나하나 뭐가 있는지, 왜 샀던 건지 그런 얘기를 소소하게 해보는 그런 영상이 될 거예요. 시작해볼게요. 하나씩 소개해드릴 건데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주르기네예요. 주르기네는 공스타그램이나 그 공시생 떡매라거나 떡매, 노트패드 이런 거를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의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문구 덕후시라면 한 번쯤은 써보진 않았어도 들어는 봤을 그런 유명한 제품이죠. 제가 주르기네에서 이제 꽤 많은 제품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려 볼까요? 요런 것도 있고요. 아이고. 이런 것도 있고요. 좀 다른 제품군요.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살짝 감이 오시죠? 여기에서 파는 제품들이 어떤 스타일의 느낌인지. 이렇게 놓고 설명하면 되겠다. 주르기네는 이제 기본 주름 노트가 이렇게 반 줄로 되어 있는 모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줄줄 노트라고 해서 줄 노트 형식이고요. 이렇게 코넬도 판매를 하십니다. 코넬은 원래 판매를 안 하려고 하셨다가 인기가 많아서 이번에 한 번 더 나온다는 것 같아요.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품 사진만 보고 예쁘면 사지 그 제품 비하인드를 잘 들어보진 않아서 자랑은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게 또 특이해요. 주르기네에서 이번에 신상으로 나왔었다가 되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알고 있는 양면입니다. 이게 제가 반을 뒤집어 놓은 게 아니라 정말로 양면이에요. 종이가 그래서 120g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100g. 그람수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제가 떡메모지를 살 때 갖고 있는 일종의 기준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주르기네에서 파본 판매를 할 때 80g짜리 제품들을 샀거든요. 이거다. 이쁘죠? 이게 2월 상품이래요. 너무 이쁜 것 같아. 어쨌든 이쁜 거 둘째치고 이제 주르기네가 원래 80g을 팔았다가 이제는 기본 100g으로 설정을 바꾸셨고 이런 양면 제품에는 120g을 사용하신대요. 근데 이 그람 수가 사실 저도 처음 떡메모지를 접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꽤나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주르기네 제품은 아닌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게 이제 제가 엄청 토익 공부할 때 잘 썼던 숭이마켓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게 80g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서포터즈로도 활동했었던 땡그리 떡매인데 얘가 100g이에요. 다르죠? 이게 80g은 조금 더 얇아요. 확실히. 100g은 조금 더 탄탄해요. 종이가. 종이 자체가 얘는 사풀사풀한 느낌이라면 얘는 좀 더 탄탄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손글씨 자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80이고 100이고 둘 다 뒤에 100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필압이 약하신 분들은 80에서는 조금 눌려 써졌더라도 100g에서는 안 눌러 써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압도 필압인데 이제 써질 때 부드러운 느낌이 100g이 80g보다 더 좋다고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100g을 선호합니다. 근데 확실히 저렴한 그 가성비 면에서는 80g짜리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이 엄청 마음에 드는 뭐 주르기네나 그런 경우에는 80g이어도 곧잘 사곤 하는 편인데 이제 제가 처음 어떤 제품을 산다 했을 때에는 80g보다는 100g을 선호한다. 네,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0g짜리 제품들을 좀 더 선호하고 잘 쓰는 편이고 요런 파본 세일 로도 산 게 있다. 그리고 주르기네는 요런 줄줄 노트랑 주름 노트랑 양면 노트랑 코넬이 있다.
요 얘기예요. 주루기네 다음으로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은 어머 아니잖아. 땡그리가 어디 갔지? 땡글인데요. 아 여기 있다. 짠. 짠. 땡그리는 제가 서포터즈로 활동을 했었어요. 무려 1기랍니다. 그래서 1기 활동을 하면서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산 것도 있고 그래서 제품 조금 많은 편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4개가 있네요. 방식은 똑같아요. 주루기네나 뭐 여타 다른 곳들도 거의 비슷한 방식인데 이렇게 반으로 나눠진 게 하나, 코넬이 하나, 이렇게 모눈으로만 된 통모눈짜리 하나, 그리고 줄노트 하나 이런 식으로 땡그리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땡그리네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노트들보다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진짜 저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다른 게 있나? 한 번만 더 보고. 얍! 이게 단어 연습장인데 저는 이게 진짜 대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땡그리에서 제일 칭찬? 좋다고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아이디어 부분이에요. 이런 제품들을 좀 다양하게 남들이 다른 업체에서 만들지 않았던 스타일들을 계속 고민하고 만드신다는 게 보여서 좋았거든요. 일단 제가 처음 입문한 건 요 작은 눈들 때문이지만 색감도 되게 다양하게 뽑아내는 편이고 다양하게 만들어내시는 편이고요. 이런 제품 개발에도 계속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100g이어서 종이가 탄탄해서 좋고요. 장점이 참 많은 떡메모지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떡메모지 트렌드인지 이 옆에 떡제본을 해서 책처럼 넘겨 쓰는 거를 많이들 하시던데 개인적으로 그건 별로예요. 저는 어차피 한 장 한 장 쓰는데 여기가 떡제본이 되어 있으면 몇 장씩 소분해서 들고 다닐 때 일단 저는 자꾸 찢어지고 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왜 좋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옆제본이 되어 있는 점은 이제 다른 분들은 강점이라고 뽑지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공간 구성도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코넬에서 그 각 회사별로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데 살짝 비교를 해보여드리자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코넬로 옮겨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말씀에 앞서 먼저 언급을 하자면 어디 제품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스타일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된 겁니다. 우열을 나누자가 아니에요. 땡그리를 보면 이렇게 공간 구성이 되어 있는 코넬의 기본 양식에서 여기 폭이 굉장히 좁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도 조금 좁은 편입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보여드리면 제일 좁죠. 그리고 이제 여기 주루기를 보면 주루기의 경우에는 일단 색을 되게 진하게 완전 확 굽을 되게 만들어 놓았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점이에요. 모눈 점. 그리고 여긴 줄. 그리고 여긴 아예 통모눈으로 되어 있어요. 여긴 모눈 점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점이 있어서 이게 또 공부할 때 은근히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 너무 위로 올라가거나 너무 밑으로 꽂히는 상황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영상에서 처음 언급하는 제품인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보자면 모리스 프라이데이 제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도 블로그 후기를 썼다가 제품을 받은 게 있었어갖고 요즘의 버전이 어떤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앞서 여기에 이렇게 한가득 떡매가 있다 보니까 떡매를 안 산지 조금 됐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더 최근 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여드려보자면 이렇게 하나는 글을 쓰는 곳이 주루기네와 같은 줄이고요. 하나는 모눈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는 또 다르죠.
여기가 모눈, 여기가 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같은 B5 사이즈에서도 공간을 배분하는 방식에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걸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더 넓습니다. 여기도 조금 더 넓은 편으로 보이죠. 공간을 아무래도 위아래를 짧게 빼다 보니까. 네, 코넬은 이렇게 회사마다 각각 만들어내는 공간 배분 방식이나 스타일이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꺼냈던 제품들이고요. 코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끝을 내야 되니까 이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아우라입니다. 아우라 문구라고도 하죠. 최근에 광화문 핫트렉스에 팝업으로 입점했다가 이제 상설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거기 처음 이제 팝업 들어왔다고 했을 때 가서 샀던 제품입니다. 코넬 형식의 여기랑 여기 본문 쓰는 부분이랑 핵심 쓰는 부분만 남기고 여기 밑에 단원 정리하는 부분을 아예 없애버린 형식이죠. 이런 형식이 근데 저는 아우라를 통해 처음 접해서 아우라가 유일하게 이런 형식을 만들어내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식은 다르지만 또 그렇게 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자, 짜잔! 정의의 다움입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살짝 빼주고 여기를 비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봐야겠구나. 밝은 여기에서 두고 찍기에는 얘네가 너무 빛을 받아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살짝 어두운 곳으로 옮겼습니다. 정의 다음 제품 중에 제가 이렇게 한 줄 그어져 있는 제품들만 샀었어요. 이거는 줄을 여기 하나 큰 걸 기준으로 해서 간격이 엄청 작은 줄, 엄청 좁은 줄, 간격이 이제 한 줄 한 줄 글 쓸 정도가 되는 줄 이렇게 구성이 된 보이나? 이렇게 구성이 된 제품이고요. 하나는 단전 노트라고 해가지고 이중 라인이라고 하는군요. 이렇게 줄을 기준으로 요거랑 같은 형식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 더 구별이 어렵죠?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대략 봤을 때는 줄노트 그걸 노리신 것 같아요. 맞겠죠? 노리신 거? 아니면 어떡하지? 하고 하나 더 이렇게 3개를 샀었는데 짠! 이거는 이제 모눈 이 2가지 방식으로 있는 3가지 정의 다음에서는 이렇게 3가지 구입해서 갖고 있었는데 만족도는 매우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보관할 때 이런 식으로 된 게 이제 여기 제품 포장하실 때 되게 단단한 테이프 단단한 접착력을 가진 봉지를 쓰시나 보더라고요. 뜯다가 찢어졌습니다. 이거는 바꾸셨다고 해요.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그래서 아마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불상사는 없을 겁니다. 추천합니다. 이것도 100g이고 여기도 상시 판매여서 구입하기 편하고 이런 이제 아래 방금 설명해 드렸을 때 코넬에서 아래 핵심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들도 노트패드 형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얘도 100g이에요. 이제 놀랍게도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르기였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끝났죠. 주르기만 얘기하면 거의 뭐 제 책장의 절반을 설명한 거니까요. 이거는 제가 노트류 중에 유일하게 좋아하는 모트모트 스퀘어 노트입니다. 모트모트 제품은 이거랑 이렇게 2개 좋아합니다. 이 플래너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이 딱 깔끔하게 나와서 좋아해요. 근데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구석탱이에 모여있는 요 친구들은 A5 사이즈예요. 제가 처음 처음에 노트패드로 공부를 했을 때 B5만큼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쓸 만한 내용이 없었어서 A5에다가 짧게 호흡을 끊어가면서 공부했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많이 썼다가 요즘은 잘 안 쓰는 라인입니다. 이것도
아오라 제품이네요. 아오라 2단 바인더 사면서 샀던 거고, 이것도 아오라 제품이네요. 이것도 좀 희한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짜잔! 문제를 풀고 바로 오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는 딱 보자마자 나 픽셋 공부할 때 쓰면 딱이겠다 이러고 샀는데 픽셋에서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이 분량으로 오답이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좀 실력이 오르면 쓸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 1층, 2층 이렇게 두 층에 있는 떡메모지 노트패드 제품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저는 주로 주룩 노트를 쓰는데 주룩 노트를 쓰는 이유는 일단 공간이 큼직큼직 배분이 되어 있어서 한 페이지를 딱 봤을 때 숨막히는 느낌이 덜해서 좋다, 색감이 예쁘다, 종이가 두껍다, 이렇게 세 가지였고요. 그 외에 이제 코넬 노트의 경우에는 제가 인강을 듣거나 필기할 때 많이 쓰는데 아래 부분은 잘 안 쓰는 편이어서 정해다움이나 아오라 같은 디자인도 좋아한다.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으니 코넬 노트의 경우 자신이 어떤 스타일로 공부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걸 사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핏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요 가장자리 부분이나 여기 가장자리 부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거나 엄청 추천하지는 않는데 그런다고 이제 대놓고 콕 집어 언급할 정도로 나쁘지도 않은 그냥 단순히 제 취향이 아닌 제품들이어서 언급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제가 더 영상을 찍게 되거나 언급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때 이제 사용해보고 언급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제가 산 것들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하고 시작했던 건데 제가 이제 아끼는 마음들이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제가 공부 타임랩스나 다른 영상들을 만약에 더 찍게 된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간략한 설명과 이야기를 했다는 정도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